오늘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 법사위를 가리켜서 쭉 뉴스탑10에서 뭐 난장판이었다 혹은 아수라장이었다고 표현하고 비판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글쎄요, 그간 국회 법사위 가운데 압권이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원래 관행대로라면 인사말을 한 뒤에 이석, 그러니까 퇴장할 계획이었는데 추미애 법사위 현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 선서를 안 하시고 제 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네, 의원들의 질의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들어가세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회의 방향은 부분적인 잘못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모르고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시라고요. 이는 국민의 소출보를 전혀 불법적인 거예요. 국회 여기께서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시기 사법부의 바랍니다. 이석하시는 걸까요? 안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됩니다. 예, 나중에 마무리 말씀할 때 필요한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람들이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어딜 도망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도망가지 마세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예, 가감 없이 준비했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이 화면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저 영상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앵커께서는 압권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마 역사에 남을 장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국회를 쭉 취재하고 쭉 봐왔습니다만은 참 그동안 국회에서 뭐 몸싸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최루탄도 터지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압권을 꼽으라면 아마 오늘의 저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러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렀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소위 친일파라고 그러면서 참 합성 사진까지 나들고 또 질문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질문을 하지라는 할 정도로 저렇게 고함과 어떤 욕설이 있는 그런 어떤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을 저렇게 오랫동안 출석시켜 놔놓고 의원들의 질문하는 수준, 예. 그리고 그 행태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 현재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이보다 더한 장면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행, 보통의 대법원장, 그 법사위 때 인사말, 국감 때 하고 인사말하고 이석, 그러니까 자리를 뜨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책임 회피 말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직격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3권 분립 위배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냐라고 응수를 합니다. 근데 성춘 부의장님,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한 이유가,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석하면 안 된다.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일단 오늘 있었던 일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일단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입법부가 아예 건드리지 못하고 아예 견제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서로 언터처블이다, 서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예.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혹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저는 질문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이른바 빌드업이 되었는가,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권 내부에서도 저 정도의 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싸우는 방식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오늘 같은 예가 좀 싸우는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앉혀놓는다고 한들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할 거란 건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사법부의 수장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여당의 의원들이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는 사법개혁의 본질을 보신다기보다는 뭔가 싸우는 모습으로 인식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했던 개혁의 뭔가 싸움을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해야 된다는 그거를 저희가 법사위가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면 저런 그림이 아니라 다른 형식을 취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오면 안 되겠지라는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윤희찬 부위원장님. 추미애 법사위원장 논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뭐 관행처럼 선서만 하고 인사만만 갈 수 없다. 이게 선뜻 납득이 안 돼서요. 무슨 말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하고 싶은 겁니까? 일단은 그 본인이 저게 숙고된 이후에 나온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예. 88명이. 그러니까 증인 신분으로 나와서 모두 발언에서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증언 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예. 증언 때 이제 선서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증인은 사실관계만 얘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거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문의 내용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의견 이런 것들이라서 예. 이건 증인 신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참고인은 데 의견을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할 얘기들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여러 가지 뭐 비난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견 또는 의사 표명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참고인으로 만약에 출석이 되게 되면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질 못합니다. 참고인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뉘앙스를 풍기려고 말씀을 주셨던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해서 예. 본인이 강성지층에게 할 말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다. 예를 들면 증언을 하지 않게끔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본인의 질문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끔 만든 상황을 작출하려고 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아니 불러놓고 이것저것 묻지 않고 한마디도 못 들었다라는 강성지층의 어떤 뭐 비난 내지 항의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보신 그대로 오늘 오전 법사위 상황이 이쯤 되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부의 뭐 2인자라고 불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뭔가 발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님까지 하고. 아니 사람 불러놓고 발언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입도 막습니까? 말하는 것도? 제가 제 시간 써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은 위원회 질의 시간입니다. 자, 아니 조용하세요. 아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잖아요. 행정처장님, 이 사법부 침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분립,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대신 발언 기회를 줘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일문일답한 적은 없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강성필 대변인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87년 체제 이후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87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법적으로 군사 독재 시절에 탄압받았던 것을 지켜주자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87 체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87년 체제 이후에 그 어떤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도 말도 안 되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헌법 61조와 국회법 121조에 국회는 피감 기관에게 필요하다면 서류 제출을 받을 수 있고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고 또 진술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것이다. 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이례적인 모습, 이례적인 대법원장에게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조금 품격 있는 모습으로 존중을 하고 좀 대우해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법사위. 제가 아까 압권이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오늘 법사위원 중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있었는데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할 때도 자리를 뜰 때도 찾아가서 소리를 높였던 최혁진 의원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면전에서 과거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과 합성한 사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나경원 의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혁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오늘 법사위 중에요, 위원정 의원님. 네. 그동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완성, 이 판결 과정을 묻는 것까지는 저도 쭉 지켜봤는데 아예 친일 사법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 저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한 망상가, 몽상가 국회의원의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 모습을 보여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저는 관련 안 하겠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예.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그 더불어 시민당 그 비례대표 하는 그쪽에서 옛날에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예. 들어왔던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자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니까 기본소득당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예.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아주 그 용해인 대표가 그렇게 비난을 했던 바로 그분이죠. 자, 근데 저는 정말 의아스러운 게 왜 추미애 위원장이 이 사람을 첫 번째 질의자로 했을까라는 게 의아스러워요. 예. 더군다나 첫 번째 질의에서 친일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친일 문제를 잔뜩 이야기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조요토미 히데요시다라는 저런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와서 예. 저렇게 흔들어댔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 저 모습을 보시면서 스스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런 질문을 하려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공청회를 지금 친일 사법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것인가요? 전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더군다나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나중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 나갈 때 그런 방해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저분의 주장을 보면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일본 황실의 사법부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참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바로 저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도저히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첫 번째 지령에 나서서 저런 합성 사진을 들고서 흔들었다는 거, 저는 저 사람은요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럼에도 아까 다시 생각해봤는데 몽상망상은 좀 순화를 할 필요는 있어요. 일단 뭐 자격 여부에 대한 비판하실 수 있어도 그 성춘 부의장님, 예. 뭐 글쎄 친일사법부에 대한 것까지 안 가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큼 권위가 실추됐다는 걸 주장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그래서 사실은 좀 맞아야 되니까 팩트는 아까 저 최혁진 의원이 얘기했던 약탈당한 고려불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판결 뒤집혔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2달 전에 이미 확정이 됐고 글쎄요 뭐 주장과 의견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는 따져보고 해야 그게 일국의 법사위원 태도는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저는 다양한 의혹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기를 할 때 늘 이야기 반복적으로 해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 국민들 일부가 갖고 있는 의혹을 대표를 해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늘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과 정보력을 활용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더 알아보고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거친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단순 의혹 제기에서 그친 것 같고 거기에 팩트 체크도 지금 틀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입증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 지적, 사법개혁 이런 거에 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혁진 의원이 저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검증 없이 질의한 건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 민주당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예. 위성정당, 민주당이 추진했던 위성정당을 통해서 원내에 진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분이 한 의정 활동에 대한 뭐 직접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 왜냐하면 이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렇게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만 3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는 제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꽤 쓴소리를 하셨어요. 오늘 법사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최혁진 의원 말고 사실 다른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특히 뭐 전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냐 이 부분을 따져 물었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왜 대법원장을 불렀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제 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최혁진 의원님, 열린공감TV 가서 방송하세요. 이렇게 방송하시려면 저는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파기자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게 우리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 아닙니까? 제 본심입니다. 맞습니다. 제 본심입니다. 뭐 서영교 의원과 신동욱 의원의 공방도 있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대법원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시간 반 동안 침묵을 지켰고 대법원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던 거의 답은 이렇게 서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634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1, 2심 지연으로 신속히 진행했다. 대법원장 독단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그 파기환송심 취지, 유죄 취재 파기환송심 이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게 대법원의 답변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민주당에서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합의제잖아요. 대법원장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각 대법관 한 명당이 심증 형성이 돼서 다수결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수결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10대 2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해당 심리에 관여했던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은 심증 형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이 잡혔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분이 한도 없는 거죠. 오히려 정치권 밖에서만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달여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는 이게 매번 재판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재판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2년 2개월 1심하고 4개월 2심하고 3심 한 달 했다고 해서 이게 한 달짜리 재판이 아니에요. 2년 7개월짜리 재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 논리라면 2년 2개월 했던 재판이 더 신빙성이 있나요? 아니면 4개월 했던 항소심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2년 2개월 했던 1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럼 4개월 했던 항소심 판단은 잘못된 거게요.
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전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진영에 따른 판단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저 자체는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냥 섭섭하다라고 하면 돼요. 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는지 섭섭하다. 예. 이러면 될 일을 마치 사법권에 이 판단할 때 뭔가 유법하고 뭔가 편향적인 의도적인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법권 독립을 흔들게 되면요. 예. 그 정치적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모든 국민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원피고에서 누군가 항상 하나의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생깁니다. 예. 진 사람이 생기고 이긴 사람이 생겨요. 그럼 진 사람은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럼 적시권에다가 입법 청원하면요. 청문해달라고 청원하고 대법원장 뭐 민원 넣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런 그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것을 아는 이 정치권에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매번 지금 얼마만 이거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는 네.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뭐 옆에 계신 성춘 부의장께서는 나름대로의 오늘 법사위 장면에 쓴소리를 좀 하셨고 비판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법개혁의 속도를 두고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온도차 얘기를 했고 모르겠어요. 오늘 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저런 의사 진행, 국감 진행이 정청래 대표 어느 정도와의 교감, 공감대가 잘 모르겠는데 저게 결과적으로 앞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또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민주당이 느끼고 있는 저희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은 사법개혁이 돼야 하는데 저러한 국회 법사위에서의 내용들이 동력을 뭐 잃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대법관들 중에서도 소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들이 충분한 논의와 기록 검토가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보다 더 제한돼야 된다. 이거 새로운 법리거든요. 예. 이게 다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들의 논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또 1심과 2심이 갈린 판단에 대해서 이 3심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저희 민주당과 당원과 지지자는 믿고 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사법 동력을 뭐 빠뜨리는 데는 조금 별 관계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법원 판단과 사법 판단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취지. 이걸 당연히 그동안의 선거법 재판이 늦어졌기 때문에 결론을 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글쎄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했던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